The number one Korean radio station in the Northwest. Radio Hanguk. (12시) 정보 데이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시 정보 데이트 홍승섭입니다. 정보 데이트는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 하시는 정보나 지역사회 화제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교육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민명기 교육원의 원장이신 민명기 박사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자, 뭐 한동안 참 많이 바쁘셨을 것 같습니다. 대학 입시 처리돼서요. 그렇습니다. 네, 네. 예, 뭐 신입생 지원하는 학생들은 작년에 또 올 초에 끝났지만은 네. 또 편입하는 학생들이 2월, 3월 이럴 때 있어서 그렇군요. 좀 바빴었습니다. 네. 자, 뭐 그런 주제로 또 오늘 말씀해 주실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네네. 오늘은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유더비 합격자 발표를 하고 있어요. 네. 소식을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예, 이 지역엔 아주 큰 경사네요. 그렇습니다. 네, 합격자 발표. 15일부터 3월 15일부터 네. 이달 말까지 한 2주간에 걸쳐서 합격자 발표를 하는데요. 네. 유더ብ은 특이하게 이메일이 아닌 편지로만. 편지로만. 그러니까 편지로만 합격자를 통보합니다. 또 이메일보다 역시 편지로 받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유덥 나름대로 네. 편지로 통보하는데 좀 특이사항들이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말씀드릴 테고, 네. 그리고 뭐 합격자로 이미 통보를 받으신 분들에게는 이제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요. 네. 또 다른 학생들, 그러니까 대기자 명단에 들어간 학생들, 이런 학생들의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합격될 가능성이 있느냐, 얼마나 있느냐, 이제 이런 게 궁금하실 텐데요. 네. 그런 것들을 좀 전해드리고, 그렇군요. 또 불합격한 학생들 너무 실망만 하시지 마시고, 혹시 자녀가 정말 유덥을 가고 싶고 능력이 되는 것 같은데 왜 안 뽑아졌냐, 네. 이렇게 좀 너무 섭섭해하시고 가슴이 타시면 재심을 청구할 수도 있어요. 재심 청구도 돼요? 그래서 재심 청구에 네. 얼마나 가능성이 왜 떨어졌냐? 뭘 네.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또 이제 아직 통보를 못 받았다. 왜 안 오냐? 우리 애 아직 못 받은 거는 불합격될 가능성이 많은 거 아니냐? 반드시 그건 아니잖아요. 네. 걱정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조언을 드릴 테고요. 마지막으로 아직 올해 합불합격 이런 통보를 받는 건 아니지만 네. 내년이나 후년에 자녀들이 유덥을 지원하는 학생들에게는 뭐 어느 정도 성적이 돼야지 네. 이 지역의 제일 좋은 학교인 유덥에 들어갈 수 있느냐 궁금하실 텐데요. 또 그런 말씀들을 좀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유덥이 뭐 사실 명문 수준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전 미주에서 거의 뭐 한 42 정도, 그럼요. 45위 수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뭐 50개 주에서 그 정도라면 뭐 명문대학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교육 시설이나 또 교수들 수준이나 이런 것이 좋다고 객관적인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경기가 어렵고 좀 뭐 이러다 보면 다른 데 보낼 생각하다가 이 정도면 괜찮은 대학인데 여기서 우리 애들 보내겠다. 유덥에 그런 분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럼요. 네. 뭐 유덥이 정말로 뭐 말씀하신 대로 40위권 후반이다. 40위권 후반이면은 네. 뭐 대학이 몇 개나 되는데 40이면 좋은 것도 아니네. 뭐 이렇게 말씀하실 아니죠. 수 있을 텐데 네. 그게 아니라 2,200개 4년제 대학이 있고요. 네. 약 1,100여 개의 2년제 대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와. 대학이 3,500개 되는데 그 중에서 40이 대단한 거죠. 이런 건 굉장히 좋은 정말 그런 대학이라고 네.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결과 이제 올해 유덥에 사상 최대 학생들이 지원했다는 그런 또 발표가 있었고요. 또 워싱턴주 거주민 학생 지원은 뭐 종전과 비슷하지만 타주나 유학생 출신이 많이 지원했다. 그런 소식이 들려오는데 왜 그런 이유가 생기는지 궁금하네요. 네, 간단히 올해의 유덥 이제 지원자 또 합격자 이런 것들을 통계들을 보면서 분석해서 요약하자면은 지금 말씀하신 딱 그 말씀이세요. 네. 그러니까
사상 최대 지원자가 지원했다. 따라서 합격률은 많이 낮아질 거다. 그렇군요.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요. 네. 얼마나 많이 지원했느냐, 이제 그것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 유덥이 발표한 그 발표에 의하면은, 이번에 3만 7천여 명 정도가 지원했다고 합니다. 네. 별로 이렇게 실감은 안 나실 텐데. 몇 명을 뽑는데요. 그렇죠. 그 정원이 한 6,500명 정도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3만 7천여 명이 지원했다는 것은 상당히 그러네요. 많은, 정원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네. 지원한 건데요. 이 작년하고 재작년에 3만 명 이상을 지원했었어요. 재작년에는 3만 몇 명 정도, 그리고 작년에 3만 1,000명 정도, 네. 1,000 몇백 명. 그래서 이제 작년보다 5천 명이 늘어서 3만 7천 명이 이번에 지원을 했는데요. 뭐 거의 한 5대1 수준 되는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네. 그 따지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네, 나중에 네.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여튼 그 상당히 그 어려운 그 네. 개수가 높습니다. 그런데 그 이번에 올해는 작년에는 그 전해에 비해서 한 4%밖에 증가를 안 했는데 이번에는 그 증가율이 16%가 됐어요. 네. 근데 왜 그러면 이렇게 많이 지원을 했느냐? 이제 그 두 가지 정도로 이제 제가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첫 번째로는 그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거주민 자녀, 그러니까 레지던트 학생들의 숫자는 거의 그 증가세가 큰 변화가 미미합니다. 없고. 네. 그러면 왜 미미하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살펴보니까 한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이 고등학교, 워싱턴주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의 숫자가 줄어들었어요. 2010년에 비해서 작년에 졸업생 숫자가 한 5천여 명이 줄었습니다. 많이 줄었네요. 그러니까 그 지원할 수 있는 그 풀이 줄었다. 네. 그래서 그 워싱턴 대학의 유덥에 지원하는 거주민 자녀들의 숫자가 그렇게 많이 그 증가를 하지 않는다. 그렇군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유덥이 질이 높아지고 인지도가 높아지고 점점 지원하는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네. 유덥의 합격률이 낮아져요. 그러니까 그렇겠죠. 유럽의 네. 합격률이 낮아지니까 그 주내에 있는 학생들 중에서 우수 학생들은 그래도 지원을 하지만 네. 좀 그 비우수한 학생들, 우수하지 않은 그런 학생들은 해봐야 떨어지니까 할 필요 없겠다. 그리고 이제 그 유럽 말고 다른 주립대학들, 주내의 준에도 뭐 그거 말고도 한 5개 있잖아요. 그럼요. 네, 주립대학이. 예, 많은 좋은 대학들이 있기 때문에 예. 이제 그런 대로 이렇게 그 지원을 하게 되니까 그렇군요. 유럽의 거주민 자녀들이 숫자가 좀 줄어든다. 또는 네. 예년과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테고요. 네. 그리고 그 비거주민이라고 할 때는 타주에서 오는 학생들이거나 네. 또는 그 유학생들 이런 학생들이 포함됩니다. 이 학생들의 숫자가 급격히 느는 이유는 네. 이번에 그 숫자가 사실 작년보다 한 16% 이렇게 늘었다고 합니다. 네. 그 타주 출신 숫자가 늘은 것은 약 20%. 네, 네. 그렇게 해서 그 거주민 자녀가 3만 7천 명 중에서 약 10,000명 정도, 3분의 1 정도. 그리고 나머지 3분의 2인 그 2만 몇천 명 정도는 타주 학생이었어요. 와. 그런데 그렇군요. 이 이유는 또 유학생 숫자가 이렇게 많이 는 그 이유를 살펴보면은 제가 예상하기로 제가 이제 그 추측을 하기로 그 세계의 대학 랭킹을 내는 그 네. 기관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네. 그 가장 잘 알려진 것들이 이제 영국의 더 타임스 라는 그 신문에서 내는 랭킹하고 그리고 중국의 상해에 있는 그 교통대학 네. 그 자오퉁 대학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그 랭킹을 매기는데 그 두 랭킹에서 최근에 유럽의 랭킹이 아주 점점 올라가는 추세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인지도도 높아지고 그 네. 해외에 그 세계 대학 랭킹을 매기는 거니까요. 그리고 당연히 질도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네. 그 유학생들의 숫자가 점점 지원자 숫자가 늘어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워낙에 이제 중국에서는 유학생 숫자가 너무 요즘 많이 많죠. 예, 네. 그래서 유럽 정원의 약 그 재학생들 중에서 한 7-8%를 차지한다고 엄청나군요. 하는데요. 네. 그런데 중국 학생들은 이제 조금 그 잠정적으로
보합세이고 네. 인도 학생들의 숫자가 아주 30%나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번에 인도도 인구가 많잖아요. 예, 네. 그 마이크로소프트에 그 인도 사람들이 많지 않겠어요. 많아요. 그러니까 네. 아마도 그것을 통해서 그 유럽이 좋은 학교다라는 것들이 이렇게 알려지는지 인도 학생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랍에미레이트 그런 쪽의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고 그 국내에서는 그 캘리포니아 학생들이 뭐 전통적으로 많이 옵니다. 네. 그런데 올해는 매사추세츠 동부에 있는 주들도 그 와. 학생들이 아주 많이 지원을 해서 네. 그 2만여 명이 지원을 해서 아주 그 작년보다 20%나 늘어난 그 증가율을 보였다. 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동부에서 오는 것도 참 신기하네요. 그러면 명문대학이 다 그쪽에 있는데. 그렇습니다. 자, 어찌됐든 유럽이 참 명문대학으로 전 세계에 알려지고 있다는 밝은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럽의 합격률은 많이 낮아지게 마련이고요. 과연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인지 또 이걸 다른 명문대학들과 한번 비교해 보면 어느 정도인지요? 네. 유럽의 합격률이 지난 2년 동안 55% 정도였습니다. 네. 그 작년과 재작년이 55%였는데 올해는 제가 계산하기로 이제 작년과 거의 같은 숫자를 만약 선발한다. 네. 이럴 경우에는 그 40% 후반대, 중후반대, 그러니까 47% 이 정도로 네. 그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2011년, 12년 이때는 60%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유럽이 그 좋아짐에 따라서 점점 힘들어지는군요. 너무너무 힘들어지고 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또 그 아까 그 말씀하실 때 그러면은 뭐 5대1, 6대1 뭐 이렇게 되지 않느냐 이렇게 네. 말씀하셨는데 맞는 말씀이셔요. 그런데 이제 그 유럽도 마찬가지지만 미국 대학들이 다 복수 지원제를 적용하고 있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그 여러 군데의 학교에 지원을 하기 때문에 합격을 여러 군데에서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합격을 줘도 우리 학교에 등록을 안 할 거다. 이런 예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 그 합격자가 유럽의 경우에는 작년 같은 경우 보면은 정원이 한 6,500명 정도인데 네. 17,000명 정도에게 합격증을 줬어요. 그러니까 2.5배 정도이죠. 그래도 그 숫자를 채우기가 등록률을 등록 정원 수를 채우기가 빠듯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렇게 네. 많이 이제 합격됐다고 발표하니까 그렇죠. 자연히 그렇게 되는 거군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올해도 뭐 한 17,000명 정도에게 합격증을 주겠지만 네. 그중에서 이제 6,500명 정도만 이제 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 합격률로 보면 그 37,000명에서 17,000명 정도가 합격한다. 그러면 네. 한 40% 후반대일 거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합격률이 결정되는데요. 이런 똑같은 그 합격률을 그 어떻게 산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룰을 따른다면은 다른 명문 대학들, 네. 아이빌리그 대학이나 뭐 스탠포드나 이런 대학들은 10% 내외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아주 탑 학교들은 그야말로 5%, 6% 이런 학교들도 있고 네. 보통 이제 10% 내외인데 그 주립 대학들을 따져볼 때는 그 뭐 미시간 대학이나 그 버지니아 대학이나 그 UC 계열도 있죠. 그렇죠. UC 버클리나 UCLA나 이런 학교들은 UC 학교들은 작년에 20% 정도. 네. 그리고 나머지 주립 대학들은 30%에서 40%대였어요. 그러니까 유럽도 이제 40%대로 가면 정말 합격률에서도 그렇군요. 딴 때는 합격률은 그래도 좀 학교 진로 비했을 때 합격률이 높다 이렇게 봤는데 네. 이제 학교 질에 따라서 합격률도 낮아지는 그렇군요. 그런 대학으로 자리매김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 이 이제 워싱턴주에 거주하는 그런 사람들 자녀, 거주민 자녀 합격률하고요. 타주 학생 또 유학생 합격자 합격 비율은 어떻게 좀 다른지요? 네, 그 정말 좋은 지적이신데요. 그 보통 주립 대학들이 특히 유럽의 경우는 3분의 2는 정원의 3분의 2는 그 주내 학생들로 채워야 된다. 네. 왜냐하면 주에서 그 운영하는 거니까. 그렇죠. 운영하는 세금으로. 거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많은 학생들을 뽑아야 된다 해서 그 3분의 2는 그러니까 한 4천여 명 정도는 주내 학생들 그리고 3분의 1인 한 2천여 명 정도는 타주나 외국인 학생들로 채우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거주민 자녀 합격률이 60% 정도. 네. 그리고 외국인이나 외국 학생들이나 타주 학생들이 45%
50%, 51% 네. 그렇게 합격률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 유학생들의 숫자가 타주 학생들의 숫자가 급격히 늘어서 아마도 그 준해 학생들은 거의 비슷한 60% 네. 그렇지만 그 타주나 유학생들 그 경우에는 40% 초반대로 아주 급격히 떨어져서 그렇군요. 한때 같으면 유학생으로 이성적이면 합격했을 텐데 올해는 좀 쉽지 않다 해서 불이익을 보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자, 합격자 발표가 이제 이미 시작이 됐는데요. 지난 15일부터 그리고 이제 이달 말까지 이제 한다고 그렇습니다. 말씀하시는데 어떤 방식으로 합격자에게 통보가 되는지요? 예,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메일이 아닌 그 전통적인 우리 그 스네일 메일이라고 그러죠. 그 편지로 이제 그 통보를 하는데요. 그 유덥이 보통 이제 편지로 통보를 할 때는 합격증이 포함된 그 봉투는 두꺼워야 됩니다. 네. 뭐 별하별 그 안내책자나 이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네네. 그런데 유덥의 경우는 얄팍한 거예요. 그러니까 속지 마시고 섭섭해하시지 마세요. 네. 그 금색 종이입니다. 금색 그 봉투에다가 The Big Envelope, 그러니까 큰 봉투, 네. 두꺼운 봉투 네. 이렇게 박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금색 봉투가 있다 그러면 우리 아이가 내가 합격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이미 그 검색 봉투가 빅 엔벨롭이 들어오면 이미 합격됐다는 그렇죠. 표시니까 그렇죠. 이제 뭐 펄펄 뛰어도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게 이제 안 오니까 문제죠. 그렇죠. 이제 보통 그 뭐 하얀 그 봉투에 유덥 이렇게 해서 오면은 그 이제 불합격이라는 건데 네. 하여튼 그런 편지를 받고 한 일주일 되시면은 진짜 그 두꺼운 봉투를 받습니다. 여기 이제 뭐 무슨 안내서나 무슨 뭐 네, 뭐 이런 네. 것들이 오니까 걱정 마시고 그 기다리시면 되시겠어요. 네. 자, 뭐 입학 이제 그 지원을 해놓고 나서 매일 우체통 뒤져볼 것 같습니다. 학부모나 학생들. 그렇습니다. 어떤 학부모님들은 다른 학생들은 합격증을 받았는데 왜 우리 애는 아직 편지가 안 왔냐, 이거 불합격한 거 아니냐 걱정하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럼요. 저에게도 전화하시는 분들이 꽤 되셔요. 네, 근데 3월 15일부터 31일 2주 동안에 계속 보냅니다. 그러니까 네. 3만 7천 명이나 되는 학생들에게 워낙 한꺼번에 많아서. 보내는 것도 무리이고 네. 그래서 나눠서 연차적으로 보내니까 혹시 시간이 좀 지나시더라도 우리 아이가 뭐 성적이 나빠서 또는 뭐 그 불합격에 가까워서 아직도 안 보내나 보다. 뭐 일찍 받는 학생들도 불합격 받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그거와는 상관없이 네. 이제 올 거라고 기대하고 기도하시면서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 됐다고도 통보 오나요? 그럼요. 그래요? 그럼 뭐 그 봉투 왔다고 해서 반드시 되는 건 아니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만약에 불합격일 경우에는 그 금색 봉투가 아니라 하얀색 보통 일반 봉투입니다. 네. 예, 이거 참 가슴이 두근두근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부모님들. 그 입학 사정의 결과요, 합격, 불합격 또는 대기자 이제 중 하나를 이렇게 통보를 받게 될 텐데 이 대기자 명단에 든 학생들이 합격되는 확률은 어느 정도인지도 궁금하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대기자 명단에 들었다라는 편지를 이제 그 하얀 봉투로 받게 되면은 뭐 억장이 무너져 내리죠. 이거 네. 큰일 났다. 뭐 이렇게 되실 텐데 유덥의 경우는 대기자 명단에 올랐으면 아주 전망이 밝은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요? 네. 뭐 제가 그렇게 크게 위안을 드리고자 지어서 하는 말씀은 아닌데 네. 상당히 통계적으로 보면 재작년에는 47%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94%입니다. 대기자 중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 아주 많이 그러니까 합격을 받은 학생들이 그 등록을 안 하는 거예요. 다른 대학에 이제 그렇죠. 복수로 돼서 그렇습니다. 예, 포기할 그렇습니다. 경우. 그러니까 네. 그 대기자 명단에 오르면 하셔야 될 일은 일단 대기자 명단에 오르면 너 대기자 명단에 계속 오를리 빠질리 이렇게 이제 그 답장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 남겠습니다 하고 표시를 해서 이메일을 이제 보내시면 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혹시 이제 요 한두 달 동안 왜냐하면 5월 1일에 그 학교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니까요. 네. 이제 통보를 해야 되니까 5월 1일이 지나서 8월 중순 정도까지도 대기 명단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연락이 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무슨 이제 뭐 학교 성적이 올랐다든지 무슨 상을 받았다든지 뭐 이런 네. 것들이 있으면 계속 업데이트를 시켜주시는 게 그렇군요. 대기 명단에서 빠져나오는 그런데 네. 그런 길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유덥에 합격하기 위해서 필요한 뭐 고교 성적이라든가 시험 성적은 어느 정도여야 되는지요?
보통 저희가 그 지난 수년 동안 뭐 지금도 대충은 정확한 그 숫자는 아니고 꼭 그 성적이 돼도 합격한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네. 그 학교 성적은 3.7에서 3.75 정도. 3.7에서 4점 만점에. 그렇습니다. 네. 그렇지만 뭐 아무 과목이나 들어야 되는 건 아니고 적어도 3개에서 5개 정도의 AP 과목을 듣고 네. 학교 성적이 그 정도 되면 그래도 학교 성적도 무슨 그 과목의 강도 이런 것들은 됐다고 보시면 되세요. 네. 그리고 SAT 성적이나 ACT 성적은 약 1,800에서 1,850. 1800에서 1850. 예, 그 정도 만점이 되시면 얼마죠, 그게? 2,400점 2,400 만점에 만점입니다. 1800에서 1850. 정도시면 네, 아마도, 참고하십시오, 부모님들. 예, 합격될 가능성도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네. 불합격이 된 경우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 불합격 되셨더라도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는데 재심사를 요청하기 위해서는 그 재심사를 내가 왜 받아야 되는지, 그러니까 내가 꼭 올해 유덥에 들어가야 되는 이유 이런 것들을 그 3장 내외로 잘 쓰시고요. 그리고 추천서는 3매까지, 추천서 3편까지 동봉하실 수 있는데 네. 그 가능성은 20명 중에 1명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네. 약 5% 정도인데 그래도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고 보겠어요. 그러니까 도전해 볼 만도 예, 하네요. 도전해 네. 보실 만 하십니다. 네. 어떤 근거에서 내가 안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재심사를 요청하는 예. 그런 또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네. 내시면 그 거주민의 경우에는 한 4주 정도, 그리고 그렇군요. 유학생 경우에는 한 2, 3주 안에 네. 결과를 통보해 준다고 하니까요. 그렇군요. 끝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마시고 네. 예, 재심 신청도 한번 해보시면 네, 좋겠습니다. 이 지역의 명문 주립대학이기도 하고요. 미주 또 전 세계의 명문 대학으로 인정되고 있는 유덥의 합격자 발표 15일부터 이미 시작이 됐고 이달 말까지 계속이 된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궁금하신 분들 많이 계셔서 오늘 자세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민명기 교육원의 원장이시고 벨뷰 이웨이 학원입니다. 학원의 원장이신 민명기 박사 도움 말씀 주셨습니다. 전화번호 하나 안내해 주시죠. 네, 425-467-6895입니다. 네, 425-467-6895, 425-467-6895로 여러분 문의해 주시면 또 무료 상담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The #1 Korean radio station in the Northwest, Radio Hanguk.